자, 우리가 재산보험 이제 4편은 재산보험 편인데요.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말하면은 생명보험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닌 중간 회색지대 같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재산보험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산보험은 상법에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재산보험은 어디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 보험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재산보험의 그 구성은 뭐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외울 때 상, 질, 간,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산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맞는 거 당연히 맞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존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이건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체 질병, 우리가 질병보험, 계약의 채무불이행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계약과 관련된 거니까 손해보험.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체 질병이 재산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재산보험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할맞은 숫자 합.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에서 판매하지 않는데 재산보험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기간, 그러니까 질병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 조건을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만기가 80세 만기고요. 80세 만기 이하여야 되고 개인당 2억 원까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80 더하기 2.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2. 자, 우리가 여기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요. 우리가 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우리가 반드시 질병사망 특약 같은 거를 질병사망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로 부과를 해야 된다? 예, 주계약에 넣어서는 안 되고 특약으로 넣어야 된다. 특약으로 질병사망을 담보해야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 어디에서요? 예, 재산보험에서 여러분들이 질병사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 이 부분도 같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편, 2편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꼭 나온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서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설명하거나 어떤 그런 지금까지 시대 변천사를 설명하는 내용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3편과 4편은 범위가 적기 때문에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별표를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3편, 4편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반드시 정독하셔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독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으니까 정독하시는 것을 반드시 권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산보험 상품의 분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 간병보험, 질병보험이 있는데 치아보험이니까 치아는 질병이죠. 그러니까 질병보험이니까 틀렸고요.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재해니까 간병이 아니라 상해겠죠. 틀렸고 교통재해보험은 재해니까 상해죠. 그러니까 상해보험 맞고요. 치매보험인 치매는 우리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질병이 아니라 간병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교통재해보험, 상해보험 이런 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 정의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해사고의 요건이 있습니다. 상해사고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 급격하게 일어나야 되고 우연히 발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외래성을 띄어야 돼요. 밖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성, 우연성, 내재성이 아니라 외래성의 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 그래서 질병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원인이 됐으니까 보장하지 않고요.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이게 사고의 여지가 발생 여부가 실은 보험사고가 내 상해로 난 건지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몸이 약해서 난 건지 그래서 보험회사 간의 다툼이 여지가 큽니다. 그 다음에 단일류, 군단류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단체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일률, 군단류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 이거는 우리가 상법상의 경위가 되어 있고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을 때 이런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업무를 대신하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회사의 대체제는 맞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나머지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면 되겠고요.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지체 없이 그런 내용들을 통보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질병보험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해보험 다뤘고 질병보험.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암보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암보험 가입할 때 연령도 중요하고요. 그죠? 과거의 병력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금을 좀 낮춰서 가입시키고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금을 좀 높일 수 있고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병에 걸린 사람이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보험회사가 면책하는 기간을 둡니다. 예, 면책하는 기간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보통은 통상 90일 정도를 면책하는 기간을 주거든요. 자,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니까 우리가 외래적인 사고에 의해서 외래적인 여건에 의해서 다친 거니까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것은 상해보험이죠. 그러니까 질병보험에서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연령이 높아지면 당연히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고요. 질병사망보장은 아까 제가 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질병사망보장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고요. 과로사 관련 특정 질병, 뇌혈관 질환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자, 우리가 과로사 관련해서 과로사나 특정 질병, 뇌혈관 질환, 과로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질병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기 환급형으로 설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암보험도 반드시 우리가 재산보험에 암보험하고 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요. 또는 치아보험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암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도 존재하고요. 연령이 증가해도 보험료가 동일한 게 아니라 질병보험이니까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당연히 높아집니다. 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되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암으로 진단되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 우리가 줄여서 지급하는 거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1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감액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점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우리가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급여, 비급여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여러분들 실손의료보험 가입하면 전액 보상해 주나요? 그게 아니라 일부만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보험이 실손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기 부담금 비율은 주계약과 특약이 서로 다릅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가령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기 부담금 비율은 주계약과 특약이 동일하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서로 다른 게 맞습니다. 계약자가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비례 보상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기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 기본 요건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동하기가 가능해야 돼요. 무조건. 이동하기가 기본인데 여기에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사하기, 그 다음에 옷 입기, 그 다음에 화장실 가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는 문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충족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뭐하고 뭐가 합쳐져야 되는 겁니까? 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동하기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옷 입기라든지 아니면은 식사하기라든지 아니면은 화장실 가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그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번, 그 다음에 다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요 4가지가 가능해야 돼요. 뭐하고? 이동하기하고. 그래서 이동하기에 요런 4가지 중에 하나만 가입되면 기본 요건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상 장애 상태로 여러분들이 간병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직종별로 상이한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건 어디입니까? 상해보험이죠. 예? 우리가 직종대에 따라서 우리가 질병이 감염되는 건 아니니까 요 내용만큼은 상해보험에만 적용되는 거. 정답은 4번인데요. 질병보험, 상해보험 둘 다 보장성 보험이고요. 질병사망보장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특약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고 정액보상, 실손보상이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상이한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상해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편에서 4편까지 보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령은 3편, 4편이 범위가 작다. 그리고 문제도 나오는 문제들 중심으로 명확한 답이 요구되는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편, 4편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2편, 1편 순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모두 설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